자, 보시면 211번인데요. 211번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0이 3이고 f'3이 0보다 작은 4차 함수 fx가 있는데 실수 t에 대해서 집합 s를 갖다가 요거지 fx-t가 x 이꼴 a에서 미분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a 값들의 모임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fx가 이렇게 생기면 이런 거지. t라는 점이 올려가지고 거기를 기점으로 절대값을 올렸다는 얘기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 미분 불가능하죠.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개수세라는 거예요. 개수. 그 개수를 GT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개형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합승량은 필요한 거고 꺾어 올리는 거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거는 뭐 본인들이 기억을 좀 되짚어 보시고, 자, 1하고 3에서 3하고 16, 19에서 딱 두 점에서 불연속인 거는 이런 개형밖에 없어.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여야 합니다. 반대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 그치? 이게 딱 두 점에서 불연속인 거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를 t로 하면은 뭐 저기 뭐야 불연속점이 없지만 얘도 이제 불연속점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꺾어 올리면 두 번 불연속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디서 이제 불연속이 또 나눠내면 이거를 꺾어서 올리면 그러니까 얘를 변곡점으로 하는 데서 꺾어서 올리면 얘를 꺾어서 올리면 그럼 요렇게 이제 될 거니까 한 점에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다시 올리면 이 점에서 두 점에서 불연속이니까 이런 데서 한번 불연속이 날 거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의심을 해봅시다. 불연속점인 점만 좀 남겨두도록 하고 나머지는 뭐 굳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 얘 같은 경우도 이 점에서 불연속이고 이 점에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디서 불연속이 있냐? 당연히 여기랑 여기겠죠. 자, 그런데 그 t 이꼴 3과 19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얘가 3이란 얘기고 얘가 이제 19란 얘기고 여기도 3, 19란 얘기고 얘도 이제 3, 19란 얘기인데, 문제는 무슨 힌트를 줬냐면 f0이 3이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0,3일 수밖에 없어서 얘가 y축이 돼야 되고 얘가 x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럼 얘도 0,3이 여기니까 얘가 y축이 돼야 하고 얘가 x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를 선을 좀 점선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지, 그치? 이런 얘기란 말이지.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점선으로 그어볼까? x축 한 이쯤에 있는 거고. 자, 여기는 0,3의 후보가 여기랑 여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걸름 종류를 어디서 하냐면 f'3이 0보다 작은데, 지금 문제는 얘 같은 경우는 3이 이쪽에 있는데요. 원점이 여기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해야 되는데 양수면 안 된다고. 지워요. 필요 없어. 그럼 여기가 원점인데 3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음수 나오는 기울기가 없잖아. 음수 나오는 기울기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지. 잘 가시고. 그러면 남는 거는 얘인데, 그러면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가 원점이면 3이라는 x값이 여기서 가지면 어차피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틀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가 맞고요. 얘가 맞고, 얘가 이제 y는 x 4제곱이라는 뭐 함수라고 했었고, 하여간 뭐 이렇습니다. 자, 이제 함수를 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공식도 하나를 알아야 돼. 자, 요 길이가 주어지면 요 길이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요 길이가 만약에 t면 요기는 t의 4제곱입니다. 만약에 개수가 1이면 t의 4제곱인데 개수가 여기 앞에 a가 보인다. 그럼 여기도 이제 a가 붙어야 돼. 그 하여간에 근데 문제는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냐. 지금 이 길이가 3이고 여기가 y좌표 3이고 여기 y좌표 19면 얘가 이제 16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이제 길이가 이제 16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이제 길이가 얼마란 얘기냐? 2란 얘기지, 그치? 여기 원점이고 그럼 여기가 2이면 여기는 4인 거죠. 함수 다 찾았지, 그치? fx에서 어떻게 3이라는 걸 뺐더니 제곱이라는 걸 인수를 두 개를 갖고 있더라. 따라서 요렇게 쓰면 함수 완전히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4 곱하기 36 더하기 3이니까 147이 정답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문제 볼게. 자,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던 문제고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거의 외울 지경인데, 자, 양수 A에 대해서 양수 A 체크하시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참수 체크하시고 gx를 어떻게 정해놨냐면, 자, 이거는 쓱 봐야 됩니다. 친구끼리 묶어주고 절대값 fx에 빼기 절대값이죠 이게, 빼기 a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런 구조를 무슨 함수라고 한다고? 시그널 함수, 즉 부호 함수라고 우리는 통칭했었지. 부호 함수라고 통칭을 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라고 했었지. 따라서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설명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그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야? 여기가 1로 되니까 절대값 fx-a가 되는 것이고, 이 사이 값에서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지. 요렇게요. 얘는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잘 봐요. 얘가 이 함수를 잘 그릴 건데, 얘가 0하고 2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한국말로 옮겨 적어볼게. 잘 봐. fx를 그려. 그 다음에 절대값 fx를 그려. 적당히 내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리면 이런 함수가 나오지. 이게 완성이 된 거지. 근데 0하고 2 사이에서는 부호를 바꿔. 그랬더니 x는 0하고 x는 2에서 미분 가능해지더라 라는 얘기야. 이 스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그려볼 예정이야. 적당히. 그러니까 얘는 좀 적당히가 조금 많아요. 자, 3차 함수가 있어. 자, 절대값 fx를 그려. 그러면 x축을 어디로 정하느냐의 문제인데, 가운데로 해볼게요. 문제는 가운데가 정답이거든. 나머지 시행착오는 해보세요. 나머지 시행착오는 해보시고 가운데가, 그러니까 변곡점을 지나는 요 상황이 정답이 돼요. 그러면 절대값을 그려.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절대값을 그렸더니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적당히 내려. 적당히 내리면, 그럼 적당히라는 말은 한 이 정도 내리면 되겠지, 그치? 이거를 이렇게 내려. 자,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해보자. 만들어졌어. 이제 만들어졌는데 0하고 2 사이에서는 부호를 바꿨는데 거기선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요. 그러면 딱 보이잖아. 얘가 0이고 얘가 2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야지 이 부호를 딱 바꾸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트맨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삼중근을 갖게끔 하는 그런 모양에서 하여간 미분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원래 함수를 좀 추정해보자.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란 얘기는, 여기가 이제 0콤마라는 얘기고 여기가 이제 2콤마라는 얘기였다는 얘기고, 당연히 변곡점의 x좌표는 1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원래 함수가 이거죠. 이거 원래 함수가 이제 이런 거지. 요런 거였다는 건데, 그럼 이제 대충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0하고 2에서 극대와 극소를 가지니까 도함수를 추정할 수 있겠죠. 도함수를 추정하시면 f'x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던 3차 함수의 도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을 갖겠고 3x의 x-2고요.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6x니까 부정적분을 통해서 원래 함수를 대충 추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인데 지금 1을 넣으면 0이니까 적분상수가 당연히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살짝 보시면 얘가 x축이면 이거를
여기는 이제 2야. 근데 아까 절대값을 올려서 적당히 내렸다고 했었잖아. 원래 그래프가 이제 요 정도였는데 얼마만큼 내렸냐면 원래 함수의 극대값만큼 내렸으니까 이만큼 내렸다는 얘기거든. 이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서 이 A는 요 A라고 하는 것은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결과 적어보시면 A는 2라는 얘기야. 그 원래 함수는 됐죠. A가 2인 거 찾아냈고, 근데 G의 3A는 답은 이제 G의 3A니까 G의 6인데 G의 6은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지. 절대값 F의 6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다 이제 6 대입해서 6 대입하시면 216 마이너스 108 더하기 2인데 절대값 씌워봐야 당연히 양수고 빼기 2를 하시면 이거 사라지고 답은 10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 문제 볼게. 자, 요 문제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거야.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잘 듣고 따라오세요. 되게 어려운 문제야.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일단은 gx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문제를 해설하기 위해서 요것을 좀 해석해야 되거든.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0 우극한이죠. 친절하게. 자,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좀 언제 양수인지 언제 음수인지 그것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게 양수 음수일 때, 두 번째 게 양수 음수일 때 해가지고 경우 수가 총 4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부터 정리하고 가는 것부터 해볼게. 케이스 1 첫 번째 f의 x 더하기 h가 양수고 f의 x-h가 양수입니다. 둘 다 양수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h가 지금 어디로 보내지는 상황이냐면 0 우극한으로 보내지는 상황이니까 얘가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x의 우극한도 지금 0보다 큰 것 같고요. f의 x의 0 우극한을 빼면 x의 0 좌극한도 지금 0보다 큰 상황이니까 대충 이런 상황이지. 어떤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x를 기점으로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럴 때는 리미트가 h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h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뺀 게 이제 2니까 여기 2가 붙어가지고 2f 프라임 x가 붙어서 따라서 이때의 gx는 f의 x 마이너스 3의 2f 프라임 x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조건에는 그냥 fx가 0보다 클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들어볼게. 케이스 2. 자, 만약에 둘 다 작으면 얘도 지금 0보다 작고 얘도 지금 0보다 작을 때라고 해보자. 그럼 f의 x의 0 우극한에서도 0보다 작고 f의 x 좌극한에서도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밑에 있다는 얘기지. 밑에 그래프가 밑에. 그러면은 그때는 얘도 음수로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나오는 결과값이 부호가 다르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때는 이제 gx가 f의 x-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f 프라임 x를 곱해놨다. 어디에서? fx가 0보다 작은 데서는 그런 것 같아. 자, 이제 케이스 3하고 4를 해야 되는데 자, 케이스 3를 해보시면 f의 x 더하기 h는 0보다 크지만 f의 x-h는 0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f의 x 우극한은 0보다 큰 상황이지만 f의 x 좌극한은 0보다 작은 상황이란 얘기는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우극한은 0보다 크지만 좌극한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x를 등지고서 근을 갖다라는 얘기지. x가 이제 근이란 얘기지. 근데 올라가는 근인 거지. 증가하고 있다가 만나는 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봐봐. 얘를 잠깐 봐봐요. 리미트가 저 리미트 구조를 보시면
h가 f의 x 더하기 h인데 지금 여기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f의 x 마이너스 h가 되니까 지금 얘도 0으로 모여들고 얘도 0으로 모여들고 있는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하자면 지금 x라는 게 이제 근이 있는데 리미트가 h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에서 빼기를 0이라는 걸 소환시키고 얘도 f의 x-h에서 빼기 0이라는 걸 소환시켜야 되는데 0을 뭐로 바꿀 거냐면 f의 x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fx가 함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 x를 넣은 그 값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f'x라는 구조가 나오고 요렇게 보시면 얘에서 얘 뺀 게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마이너스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f'x가 나와서 결국 0으로 가거든요. 결국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올라가는 근에서는 gx는 0이 돼야 돼. 그럼 똑같은 논법에 의해서 내려가는 근에서도 얘가 지금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gx는 자 fx가 0보다 클 때 fx가 0보다 작을 때 또는 그냥 fx가 근을 가질 때를 말하는 거죠. x가 아니라야 얘를 x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x가 0보다 클 때는 이 아니라 fx가 0보다 클 때는 2f'x에다가 f의 x-3을 지금 곱하는 상태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의 f'x에다가 f의 x-3이지만 fx가 0일 때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gx야. 자, 그런데 이 gx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연속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테크닉이 있어줘야 되냐면 얘하고 얘가 그 곱해진 함수거든요. 곱해진 함수니까 곱해진 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를 잠깐 알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y는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y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x에 x-1이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긴 0이 되고 여긴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니다. 이런 게 있어요. y는 x에 x-2가 있다고 쳐봐. 함수를 곱할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각 함수의 근을 표시해요. 각 함수의 근을 표시해. 내가 얘하고 얘를 곱하면 x제곱에 x-2라고 x-2가 만들어지니까 어차피 곱한 함수는 각 함수의 근을 싹 다 쓸어 모아야 되거든.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운더리를 나눕니다. 바운더리 나누면 양수랑 양수를 곱해주면 그냥 양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양수에 떨어지고 음수랑 음수를 곱하면 여기도 양수가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양수랑 음수랑 곱해야 되니까 양수랑 음수랑 곱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길 또 지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양수랑 양수 곱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근이 어디 있는지 근은 다 표시해둬버리고 그 다음에 그 근을 대로 잘라놓으면 그 사이값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어떠한 그런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곱할 때에는 근이 어딨냐 그리고 그 근대로 잘라서 부호는 어떻냐 이거는 거야. 오케이? 보세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자, 지금 이런 건데, 자,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알파, 베타, 감마가 있으면 fx가 0인 구간에서는 일단 얘네들은 0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넣은 거랑 여기다 알파 넣은 거랑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이 f의 프라임 알파랑 f의 알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f의 프라임 알파 f의 알파 마이너스 3이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0이거나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넘기면 부호가 달라지니까 그 4f 프라임의 알파에 f의 알파 마이너스 3이 지금 0이 돼버려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0이거나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얘가 이제 서로 다른 식은 4개를 갖는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러면 너무 근이 많아지니까 중근 하나를 좀 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알파하고 베타에서 이렇게 근을 가지면 일단은 얘하고 얘네들은 일단 GX를 그릴 적에는 일단은 근을 가져야 되긴 할 것 같거든. 그런데 지금 나는 뭘 그려야 되냐면 얘를 그려야 돼. 얘를 그려야 돼. 얘를 그려야 돼요. 음. 이런 거지. 만약에 정확하게 정리해주면 fx가 만약에 0이면 그곳에서 그곳에서 여기서 이제 0이 얘가 지금 0이니까 그럼 내가 결국 그려야 되는 건 얘네들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곳에서는 f 프라임 x가 0이거나 아니면은 f의 x만 3이 0이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에서는 함수가 접하거나 3만큼 이동했을 때도 그대로 그는 가져줘야 되는 거야. 음. 그러면은 다시 봐봐. fx가 0인 곳, x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곳이면 그곳에서는 접하거나 아니면 3만큼 이동했는데도 다시 근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접해서 이제 자격 괜찮은데 지금 여기는 접하지가 않으면 3만큼 얘를 갖다가 3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도 얘를 또다시 근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만큼의 길이가 3이란 얘기거든 이렇게. 결국 옮기면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건 이제 지금 fx를 그려놓은 건데 지금 초록색으로 그리면 뭘 그린 거냐면 f 프라임 f의 x-3이라는 걸 곱해놓은 거고 그려놓은 거고 내가 색깔이랑 바꿔서 뭘 그릴 예정이냐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당연히 3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알파 더하기 3인 거지 베타가 그럼 비율 관계에 의해서 얘는 알파 더하기 2가 돼야 됩니다. 하여간에 도함수를 그려내게 되면 요렇게 되는 것이지 요렇게.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얘는 이제 알파 더하기 6인 거예요. 자, 뭘 해야 되냐면 난 얘랑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함수를 곱해야 돼. fx가 0보다 크면 그냥 그리래요.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알파 더하기 3보다 클 때라는 얘긴데 그때는 그냥 곱하래. 그냥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 근으로 갖고 얘네들 근으로 가질 거니까 알파 더하기 3이랑 알파 마이너스 6의 사이에서는 그 저기 뭐요 양수랑 음수를 곱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답니다. 어차피 음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때 양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일단 얘를 근을 갖기로 했었지. 얘를 근을 갖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는 누굴 어떻게 해야 되냐? 알파 더하기 2를 기점으로 좀 근을 나눠야 될 것 같아. 도함수는 알파 더하기 2를 나눴으니까. 그러면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2 사이에서는 자 음수하고 음수를 곱하니까 그냥 이거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하고 알파 더하기 3 사이에서는 양수와 음수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그림 그린 거를 부호를 달리 그려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보라색으로 그리면 이때는 부호를 거꾸로 그리라 했잖아.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면 그럼 이제 매끄럽게 그리면 요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중근처럼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음수하고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그냥 음수 돼갖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6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는. 근데 이걸 다 더했더니 4알파 더하기 11을 했더니 7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알파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라는 이야기고 그 원래 그래프가 이제 fx잖아. fx가 이제 근이 뭐가 있었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지금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아니라 위에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가정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인 상황이니까 fx는 x 더하기 1의 제곱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5를 넣어주면 답이 되는 거죠. 108인가요? 문제 풀이가 여간 쉽지는 않았던 얘기입니다.
요 한국말을 찾는 게 되게 어렸을 것 같아. 요거. fx가 0인 곳에서는 그 얘네들이 0이라는 값을 가져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연속이라는 조건을 쓴 거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14번을 보시면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22번이라는 건데, 자,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요런 3차 함수 보시면 일단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fx 빼기 q라는 게 x제곱으로 묶어서 x-3p가 나왔다는 얘기가 굉장히 특이한 함수라는 거지. y는 q라는 게 있고 걔랑 만나는 게 0에서 접하고 3p에서 만난다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3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할 필요성은 있는 게, 자, 보세요. 3차 함수의 특징 하나가 뭐였지? 8개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8개 합동인 박스가 있으면 어떤 모양을 그려내야 되냐면 요렇게. 그러니까 두 극값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랑,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양이랑, 다시, 자, 극대값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양이랑 왼쪽으로 떨어지는 양의 차이가 극명하다라는 거야. 요거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얘가 3p라는 걸 알았으니까 x축은 모르겠지만 y축은 그릴 수 있고, 여기가 2p라는 사실 많잖아요.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y는 q가 되겠죠. x축은 모릅니다. x축 어딘지 모르고 일단 이렇다고. 자, 그런데 절대값 fx라는 거를 꺾어서 올렸더니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이 5개나 있다는 얘기가, 절대값을 꺾어 올렸더니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게 이제 5개가 된다는 얘기는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면 될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얘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게 되는 거지, 그치? x축이. 그러니까 x축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관통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을 관통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f에 지금 0이, 지금 얘가 0는 q고요. 그 다음에 2p는 얼마냐면 2p는 얼마 되겠냐? 아, 이거 어렵다. q-4p 제곱이 됩니다. 자, 맞나 모르겠네. 4p 세제곱인가? 아무튼 뭐 이런 것 같아. 자, 그래서 f0이, 자, q가 0보다는 크지만 q-4p 세제곱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따라서 q라는 것은 0보다는 크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4p 세제곱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일단 이게 가번을 해결한 거야. 가번을 해결한 거. 그러면은 나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축은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통과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았고, 자, 절대값 fx를 그려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까요? 이런 식으로. 자, 뭔지는 몰라요. x축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건데, 자, 봐봐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의 함수 절대값 f의 최대값과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같다라는 거지. 같다라는 거지. 그럼 조건 나를 좀 만족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하고 1에 대한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q 뺄게. 이거 q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거의 위치를 한 이쯤이라고 둔다고 한다면, 그럼 1은 한 이쯤 되겠지. 그럼 최대값이 이런 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최대값이 변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해야 된다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쯤에 있어요. 그러면은 1이라는 게 이쯤에 있으니까 얘가 최대값이 될 텐데 마이너스 2라는 게 이쯤에 있으면 이러면 안 된다고 지. 그러니까 최대값을 정해놓으면 그때 최대값도 같으려면 그러니까 하여간 F0이 이게 내가 볼 땐 제일 최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번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걸 왜 했냐면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서 떨어지는 양이랑 여기서 떨어지는 양 그러면 여기서 증가하는 양이랑 여기서 증가하는 양은 아예 비교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치? 하여간 여기 사이에서 이게 이제 F0이 이제 Q인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여기 안에서 이제 요 V자 안에서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지.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0이라는 것의 절대값이 Fn이라는 것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n을 갖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조금 풀어서 정리하면 F0은 Q죠. Q의 절대값이 여기는 n세제곱 마이너스 3p의 n제곱 더하기 q라는 얘기지, 그치? 요거를 항상 만족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1 해서 그러면은 q라는 것은 어차피 양수니까 이런 거 빼주면 n세제곱 마이너스 3p제곱 더하기 3pn이죠. 3p제곱 n이지? 더하기 q라는 것이 q하고 마이너스 q 사이에 있으니까 요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걸 좀 정리해주면 n세제곱 마이너스 3p제곱 n이 0하고 마이너스 2q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게 항상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2에서만 만족하면 얘는 이제 그냥 거기서 끝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n에다가 마이너스 2만 넣어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 그래프에서 봤듯이 n에다가 마이너스 2만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6p 제곱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등식 하나 또 탄생했어요. 맞습니까 이게? 이게 p제곱을 내가 계속 왜 썼지? p제곱 필요가 없는데 p제곱이 아니라 pn제곱이었구나. n제곱이냐? 그럼 다시 해야 되겠네. 여기가 이제 뭐가 돼야 되지? 이게 마이너스 12n인데 이렇게 됩니까?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q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6p 더하기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토대로 세보면 어차피 얘네들은 p는 자연수니까 4p 세제곱보단 작지만 6p 더하기 4보다는 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제 근을 세해주면 p가 1일 때는 10 q 안 되네요. p가 2일 때는 16 q 2일 때는 얼마고 2가 뭐지? 32가 되겠죠? p가 3일 때는 몇 개 써보자. p가 3일 때는 이제 22가 되겠고 q 뭔지 몰라요. 근데 어차피 25 이하의 두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몇 개 생겨요? 16부터 25가 생기니까 여기서 10개 생기고 여기 22부터 25니까 여기서 4개 생기지. 그래서 총 14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